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 이슈들이 하도 많아 요즘은 그때그때 매번 새로운 걸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김태환의 경제 다시 보기. 오늘은 리디노미네이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리디노미네이션과 디노미네이션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디노미네이션은 화폐 단위가 변경되는 겁니다. 원에서 환으로, 환에서 원으로 이런 식으로 화폐 단위가 변경되는 걸 디노미네이션이라고 하고요. 리디노미네이션은 화폐 단위 변경 없고 화폐 가치 변화 없이 거래 단위만 변경하는 걸 말합니다. 1000원이 1원으로 이렇게 단위 거래만 떨어지는 걸 말합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외부적으로 선진국입니다. 시가총액, 무역액, 외환보유고 세계 8위, 소득 GDP 세계 12위, 그리고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인구 5천만 이상, 세계 7번째 가입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아직 투자국으로서는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나라는 경제 규모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리디노미네이션에 대한 얘기가 꾸준히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리디노미네이션을 해야 되는 것일까? 그거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장점은 그동안 경제 발전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와서 자릿수가 커진 거에 대한 계산상의 불편함을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작게는 1000원부터 크게는 1조, 2조가 되는 걸 갖다가 1000원이 1원으로 변경되면 그 단위수가 적어져 굉장히 편리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지하 경제에 숨은 자금을 양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리디노미네이션을 통해서 거래 단위 변경을 하면 지하에 숨어있는 자금들이 돈을 바꾸기 위해서 양성화되게 나타나고 그래서 좀 더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OECD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1달러당 0이 3개나 붙는 화폐 단위를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리디노미네이션에 대한 문제 제기가 되어 온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단점도 수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폐, 동전 등 모든 화폐를 새로 교환해야 되고 기기들, 현금 교환기, 자판기, 컴퓨터 시스템을 새로 다 변경해야 됩니다. 또 4,800원인 커피값이 4.8원으로 변경되는데 그 변경이 4.8원에서 5.0원으로 뒷자리를 잘라서 올리면서 인플레이션을 유발시킬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래 단위 변경에 따른 안전자산 투자 성향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금, 달러 이런 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오히려 화폐 단위를 변경하고 인플레이션을 더 유발시키는 효과만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향은 주변 나라에서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바로 옆 나라 일본만 가더라도 단위가 저희보다 한 02개 없어진 1대 10의 단위 변경을 갖습니다. 그러면 저희 나라에서 1,500원인 제품이 일본에선 150엔이 됩니다. 그랬을 때 상대적으로 더 동전으로 계산하면서 싸 보이는 경향이 있어서 좀 헤프게 소비를 하기도 합니다. 이게 사람이 소비의 심리에 대한 편안함을 줘서 소비 증대 효과도 있고 이거에 따라 가격이 올라가는 폭이 더 크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유발 효과도 더 큰 겁니다. 부동산의 경우도 20억인 집이 2천만 원이 되면 20억에서 30억으로 올라갔을 때 심리적인 압박감이 크지만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이 되는 건 오히려 더 쉽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나 금, 이런 투기들 효과가 더 크게 활발해질 수 있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리디노미네이션의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953년 100원을 1환으로 변경하는 조치를 합니다. 이 이유는 군사비 6.25 반발에 따른 군사비 지출에 따라 그거에 따른
통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두 번째, 1962년 10환을 1원으로 변경한 조치입니다. 이거는 그 당시 지하 자금을 양성화시켜 경제 개발에 투자를 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그걸 지금 현재 57년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의 경우는 어떻을까요? 터키에서 2005년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134만 리라가 1달러의 교환 비율을 갖자 100만 리라를 1신으로 7년 논의 끝에 변경하였습니다. 70년의 인플레이션을 이 단위 변경으로 어느 정도 성공한 걸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럼 대표적인 하이퍼 인플레이션의 나라였던 독일의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21년 1월에 0.3마르크를 하던 신문 한 부의 가격이 1923년 11월에 7천만 마르크가 됩니다. 사실적으로 화폐 기능을 상실하였고 그거에 따른 리디노미네이션을 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작년에 시행했던 베네수엘라의 리디노미네이션에 대한 상황입니다. 2018년 8월에 실시한 10만 볼리바르를 1볼리바르로 변경한 조치였습니다. 이후에도 계속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실패한 걸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저희 나라도 1962년 환을 1원으로 변경했던 조치에 대해서 실패로 보고 있습니다. 2009년 북한의 지하자금 양성화를 위한 리디노미네이션도 실패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리디노미네이션은 장점도 있지만 실패의 우려성이 매우 큰 작업입니다. 저희 나라는 외적으로 선진국, 내적으로는 아직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현재 상황은 투자도 좋지 않고 소비도 좋지 않고 수출도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금이 안정한 기조에서도 이루어져도 성공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잘못하다간 경제적인 투자 금물이 확 한순간에 쓸려 나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리디노미네이션에 대한 논의는 차근차근히 해도 늦지 않습니다. 이걸 급격하게 발언을 하고 경제적 쇼크를 줄 수 있다는 불안 심리를 주면 전체적 경제 안정성은 더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논의에 대해서 신중하고 앞으로도 철저한 검증 끝에 얘기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